네, 지난 6월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이 산하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있고요. 바로 이 민간인 댓글 사건도 적폐청산 TF가 자료를 검찰로 넘기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에는 적폐청산 TF가 있고요. 조직쇄신 TF가 산하에 2개의 TF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정혜구 성공회대 교수가 맡고 있고요. 민간위원이 7명입니다.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그리고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입니다. 그리고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교수, 고유환 교수, 최종건 교수 이렇게 돼 있고요. 국정원 전직 부서장 출신 3명, 국정원 정무직 직원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가운데 개혁발전위원 가운데 장유식 변호사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국정원 개혁 방안, 적폐청산의 방안, 그리고 정치보복 아니냐라는 야당의 반론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원론적으로요. 국정원이 어떤 부분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정원이 정말 중요한 비밀 정보 기관인데 그 역량을 국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정권 안보를 위해서 사용해 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정치 개입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거 하고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이 2가지 내용은 중요한 개혁 과제로 이미 제시가 돼 있습니다. 공약으로. 그거 외에도 지금 정보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하고 또 예산에 대한 특례,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좀 손을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개혁발전위원회가 그래서 지금 출범한 지 2달이 좀 넘었는데 활동을 어떤 식으로 매일 모이시는 겁니까? 예, 지금 뭐 국정원뿐만 아니라 뭐 검찰이나 경찰에도 적폐청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원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달, 이제 3달 더 다 돼가고 있고요. 그동안은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계속 회의를 하면서 네. 적폐청산 TF에서 조사된 내용들을 보고받고 또 조직쇄신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을 어떻게 이관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네. 언제쯤까지 활동하시고 성과가 언제쯤이면 가시적으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시한을 지금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일단 연말까지는 아마 활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10월 말 국정원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게 되는 10월 말 전까지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적폐청산 TF에서 조사된 내용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은 뭐 가시적인 성과가 이미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제출된 녹취록 때문에 결정적으로 유죄 판결 파기환송심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민간인 댓글 사건도 그것도 적폐청산 TF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적폐청산 TF는 그러니까 이 발전위원회 산하의 실무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양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개혁 발전인데 저희가 그 약칭을 개혁위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 그 약칭을 개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네. 개혁위원들은 이제 회의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습니다만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실무적인 조사라든가 감찰 같은 것들은 TF의 실무 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지금 제일 그 표면으로 떠오른 쟁점 현안이 이 민간인 댓글 사건인데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로 봤을 때 당시 청와대, 특히 뭐 더 특정하면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것이냐라는 것이 제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라고 하는 건 상식인데 네. 이제 입증이 될 건가의 문제겠죠. 사실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이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뭐 독대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네. 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이었고요. 또 심리전단이 한 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이렇게 커지는데 그런 그 직제 개편들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으면은 그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것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네.
증거라는 것이 결국 어떤 증언, 진술이거나 아니면 그 자료에 어떤 그런 그 흔적이 남아 있거나 하는 부분일 텐데 적폐청산 TF가 다 조사를 하면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조사하는 방법은 그 국정원에 있는 메인 서버에 있는 보고서들을 일단 살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의 진술, 그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사실 뭐 청와대로 보고됐다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들은 그 곳곳에 나옵니다만 그것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특정돼 가지고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도 그 핵심 고리에 있는 사람이 증언을 통해서 밝히지 않는 이상은 쉽게 드러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핵심 고리에 있다는 사람도 결국 그 당시에 국정원에 재직했던 사람이 거기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원장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핵심 고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원장이 어떻게 인지하게 됐는가 하는 것에 여러 차장이라든가 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관여돼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결국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원 개혁위원회 산하의 적폐청산 TF는 행정조사, 일종의 감찰 조사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네. 강제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인 외곽팀장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그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그것을 개혁위에서 공고하는 그런 형태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자,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13개의 항목 사건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이른바 당시 표현으로 제압 문건, 문학의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찰, 좌익 교수 피명 사건 등등 이런 그 13건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조금 전에 저희가 그 검찰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민간인 팀장들 국정원 출신 양지회 간부 그 기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개 비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영장 기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법조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영장 제도에 대해서 사법부가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가지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비리가 있고 국정원의 부패가 있고 어떤 개입 정치 관여가 있다면 그것을 발본색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실 텐데 오히려 적당히 타협하는 그리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데 사법제도가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영장 전담 판사가 지금 뭐 2명인가요? 3명인가요? 굉장히 법원마다의 다른데 중앙지방법원은 2명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실명 비판하다시피 했는데 검찰이 공개적으로 좀 파장이 커지겠는데요.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뭐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되고 이재용 총수도 구속되고 네. 또 한편 우병우나 정유라 이런 사람들은 또 구속이 되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이제 영장 전담 판사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뭐 그것은 존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일단은 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혁위원회다라고 하셨는데 국정원의 역량을 높이는 발전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그 부분, 발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국내 정치 개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국정원 역량의 한 7, 80% 정도는 거기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게 되면 그 하지 않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고 있었던 그 7, 80%를 더 많은 해야 될 그러니까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외 그리고 북한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국정원 개혁발전위 위원들 구성을 보시면은 이 개혁을 강하게 드라이브 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국정원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사이버와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 또 대테러와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양한 형태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해외 정보, 북한 정보, 그다음에 사이버 역량, 대응 역량 이런 부분들인데
대공 수사권은 이제 경찰로 넘기자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야당에서는 그런데 대공 수사라는 것이 결국 대공 정보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대공 수사권 내주게 되면은 정보 역량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 국가 전체에 대공 정보의 구멍이 뚫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주 권위주의적인 통제 국가들이 아니고서는 네. 그 수사 기능을 비밀 정보 기관이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예. 비밀 정보 기관은 또 다른 차원에서 공작도 하고 비밀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거는 적법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밀성이 요구되는 이 정보 기능하고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었고 이 애초에 중앙정보부를 처음에 만드신 김종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원래 한 1년 정도 있다가 대공수사권을 다시 분리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네. 그냥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왔고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그분이 이건 잘못됐다. 대공수사권은 비밀 정보기관이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또 하셨습니다. 네.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야당에서는 인적 청산 아니냐. 과거 진보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역량이 대공 역량이 굉장히 그때도 저하됐었다. 이번에도 또 그거의 반복이 아니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쭉 보다 보면은 국정원이 참 그동안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국정원에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국정원 법에 의해서도 안 되고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해온 거고 그것이 쌓인 것이 적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기능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적폐로 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야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작업들이 어떤 정치 보복이나 이런 부분들로 얘기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분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국정원에 말하자면 그 속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접근해 볼 수 없는 것들을 들여다 보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두 달, 세 달째. 네. 어떠십니까? 직접 이렇게 보시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상당히 그 우수한 그런 자원들이 공채 형태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국정원 직원들도 지금 그동안 정치 개입을 하면서 좀 부끄러웠던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었는데 소리 없는 헌신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댓글 알바생으로 전락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러워하고 있고 네. 이번 국정원 직원들이 그래서 이번에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지지와 그리고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속살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하지 않았어야 될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사회적 비용으로 좀 낭비돼 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것을 잘만 걷어내면 국정원이 전혀 다른 새로운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네. 항상 그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국정원이 중립적이고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그야말로 최고의 정보기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정권 바뀔 때마다 국정원 개혁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과거 진보 정부 때도 국정원 개혁하고 국내 정치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도청 사건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또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여전히 상존합니다. 어떻게 그 부분은 우려를 해소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정권이 바뀌어도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그 소위 뭐 요새 유행하는 말로 불가역적인 그런 형태의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대공수사권이라고 하는 비밀 정보기관에 맞지 않는 옷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개혁에서 여러 가지 적폐청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정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네. 이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되돌아올 수 없는 형태의 정말 확실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법에 지금 직무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 협력이 그런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원세훈 전 원장 때도 국정원이 정치 개입 못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국정원법 위반으로 그 유죄 판결을 받은 네네. 건데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어겼단 말입니다. 그럼 국정원법을 어떻게 개정하면 그게 제도적인 장점? 자꾸 정치 개입을 하게 되는 유혹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대공수사권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보안 정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IO들을 통해서 국내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자꾸 뭐 법이 그렇게 돼 있고 금지돼 있지만은 그 한계를 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되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을 없애고 국내 정보에 대한 수집을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해외 정보나 또 북한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아예 만들어 버릴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국내 보안 정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이 항상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여기저기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예. 또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들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 수사권 부분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그 이해가 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정보하고 사실 대공 정보라는 것도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자칫하면은 국내 정보 수집 못하다가 대공 정보도 수집 못하는 그 우려는 어떻게 부식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국정원 개혁위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국정원을 감시하는 그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 정보,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나왔던 얘기는 아예 해외 정보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 수집 범위를 제한하고 국내 보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만든다라는 그런 제한도 있었죠, 과거에. 근데 이제 별도의 제한 기구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권력 기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해외 정보하고 북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거기에 정보 수집의 범위를 제한하고 다만 여기에 대공, 대테러 또는 이런 관련된 정보가 밀접하게 연결될 때 그런 정보를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질문 많이 했나요? 개혁발전위원회 위원들끼리는 이게 호흡도 잘 맞고 서로 잘 팀워크가 좋습니까? 네, 지금 개혁발전위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노무현 때 인사, 친노 인사 뭐 등등 뭐 개혁적인 인사들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구성을 보면 아까도 나와 있지만 예. 오히려 국정원의 발전 쪽, 그러니까 개혁보다는 발전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고요. 또 성향으로 보면은 뭐 보수와 진보로 굳이 구별을 하자면 보수 쪽이 조금 더 많은 그런 구성입니다. 그럼에도 그렇습니까? 불구하고 그 보수 쪽에 계신 위원들도 그 국정원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개혁할 수 없다. 이런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개혁 작업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한테 박수받고 격려받는 정보기관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들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개혁 방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